안녕하세요. 쭈아빠 이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영국 혁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영국 혁명을 들어가기 앞서 먼저 시민혁명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자, 시민혁명은 바로 현대 사회의 핵심 모습인 시민들이 중심이 된 시민들 중심의 사회가 바로 현대 사회잖아. 이 같은 사회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시민혁명이야. 바로 그 용어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시민 중심의 세상으로 바꿨던 게 바로 시민혁명이거든. 이 시민혁명이라는 범주 아래에 유럽을 포함한 미국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세 가지 혁명이 있어. 바로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자, 이 영국, 미국, 프랑스 혁명을 다 묶어서 흔히들 시민혁명이라는 큰 범주 안에 묶거든? 그럼 과연 이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들이 도대체 어떠한 혁명들이었으며 그 혁명을 왜 시민혁명이라 하는지 자, 지금부터 영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야. 그러면 왜 영국, 미국, 프랑스 중에 영국 혁명부터 살펴보냐? 가장 먼저 일어났기 때문이거든. 자, 시기적으로 영국 혁명은 17세기,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18세기에 일어났던 혁명이야. 그럼 먼저 17세기 영국으로 한번 가보자고. 자, 그럼 17세기 영국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당시 상황, 배경을 같이 살펴볼 건데 크게 두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포인트야. 지방에서 젠트리가 성장했고 도시 지역에서 시민 계급이 성장했다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인데 그럼 도대체 젠트리와 시민 계급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자고. 먼저 지방, 시골을 중심으로 젠트리가 성장하는데 이 젠트리는 핵심은 지주층이야, 지주층. 즉 지방에서 봉건제와 장원제가 무너짐에 따라 자영 농민층, 즉 자기 땅 갖고 농사짓는 아이들이 형성된단 말이야. 그들 중에서 자기 땅 갖고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서 땅을 점점 넓혀 나가며 부를 쌓아가던 사람들이 있거든. 우린 그런 사람들을 지주층, 젠트리라 불렀어. 자, 이 젠트리는 지방을 중심으로 부를 축적하던 사람들인데 특히나 부를 엄청나게 쌓을 수 있게 했던 운동이 바로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거든. 이 인클로저 운동이 뭐냐면 쉽게 말해 울타리 치기 운동이 인클로저 운동이야. 즉 자기 땅에 특히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했던 거거든. 자기 땅에 울타리를 치는 거야.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양을 비롯한 동물들을 기르려고 했던 게 바로 인클로저 운동인데 자 물론 이 영국에서 인클로저 운동은 크게 1차 인클로저와 2차 인클로저가 일어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근데 깊게 공부하는 친구들에 설명하면 이때 일어났던 인클로저는 1차 인클로저. 그럼 이제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안에 양을 비롯한 동물들을 길렀단 말이야. 그 이유는 이 당시 유럽에서 가장 돈 되는 산업이 바로 모직물 산업이었거든. 동물의 털이나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그러다 보니 동물들을 길러서 그걸로 모직물 사업에 뛰어들면 돈 많이 벌잖아.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방에서 영국 지방에서 17세기 바로 지주층이었던 젠트리가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하면서 많은 부를 쌓았다. 그래서 지방에서 돈도 많이 벌면서 당연히 지방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 이런 사회 지도층까지 담당하는 아이들로 성장했던 애들이 젠트리다. 즉 지방에서 젠트리가 성장하고 있다. 자, 지방에서 젠트리가 성장할 때 도시에서는 바로 상공업에 종사하던 신흥상공업자, 바로 시민 계급이 성장하고 있었다. 17세기 영국에서 지방에선 젠트리, 도시에서는 시민 계급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 바로 청교도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지. 자, 청교도가 뭐냐면 우리 종교개혁 때 배웠던 칼뱅파 기억하니? 이 칼뱅파가 칼뱅에 말했던 주장이 영국에 소개되면서 영국 내 칼뱅파가 늘어나. 우리는 영국 내 칼뱅파를 청교도라 불렀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왜 하필 젠트리와 시민 계급은 청교도가 다수였습니까? 자, 우리 칼뱅파에 대한 복습을 해보자고. 자, 칼뱅파에서 내세웠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 윤리를 강조했단 말이야. 그 같은 속에서 경제적 성공은 신의 은총이다, 축복이다. 즉 경제적 성공을 굉장히 좋게 여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이 당시 유럽 내 자본주의 확산과 더불어서 신흥 상공업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게 칼뱅파거든. 그럼 생각해봐. 이 젠트리와 시민계급의 공통점은 경제적 성장을 하고 있는 애들이고 부를 쌓아가고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니 당연히 칼뱅파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영국 내 칼뱅파 청교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성장하던 젠트리와 부를 쌓던 시민계급 얘네들은 대부분 청교도들이었다는 거. 그런 와중에 영국은 기본적으로 1215년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이후로 입헌주의 전통이 굉장히 셌거든. 쉽게 말해 왕이 있지만 왕이 멋대로 하는 것보다는 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의회와 함께 정치하는 법을 중심으로 정치하는 입헌주의 전통을 굉장히 수호했던 애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하는 걸 소중히 여겼던 애들이 영국이거든. 바로 이 의회에 어떤 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되냐? 바로 이 젠트리와 시민계급이 의회에 많이 진출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정리해보자. 17세기 영국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은 지방에선 젠트리, 도시에서는 시민계급이 성장하고 있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종교적으로는 청교도가 다수였고 입헌주의 전통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의회 진출이 점점 활발해졌던 애들이 바로 젠트리와 시민계급이었다. 자, 한번 생각해봐. 의회에 바로 젠트리와 시민계급, 청교도인들과 입헌주의 전통을 지키려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당시 영국 왕이 청교도 무시하고 입헌주의 전통 없애려고 그러고 왕 멋대로 하려고 하면 당연히 얘네들이 반발했겠지. 그래서 결국 이들의 반발로 시작됐던 게 영국 혁명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그럼 지금부터 영국 혁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자고. 자, 여기 보면 튜더 왕조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깊게 들어갈 필요 없다. 뭐 영국 애들이 우리나라 고려 조선 왕조 굳이 외우지 않을 것처럼 우리도 얘네 왕조 기억할 거 없다. 다만 쌤은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적어놓고 설명한 거야. 튜더 왕조는 전에 있었던 절대 왕정을 대표했던 영국의 왕들이 튜더 왕조야. 근데 그 외에 왕의 핏줄이 바뀌어서 스튜어트 왕조로 바뀌었다는데 혹시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학교 문제 푸는데 스튜어트 나왔다? 아하, 영국 혁명 당시를 물어보는 거구나 정도로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야. 자, 바로 이 스튜어트 왕조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제임스 1세야. 자, 이 제임스 1세 한 일을 보면 왕권 신수설. 아, 벌써부터 조금 문제가 느껴져. 왕의 권한은 신후부터 부여받았다. 이거 절대왕정 때 나왔던 거 아니야? 자, 왕의 권한이 절대적이래. 그러니 왕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 그러면 이 당시 분위기상 의회에 이런 청교도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입헌주의 전통을 지키려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입헌주의 전통을 누를 수밖에 없는 왕권 신수설을 펼친다? 당연히 의회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와중에 영국 국교회를 굉장히 강조해. 자, 영국 국교회를 강조한다는 건 영국 국교회를 제외한 카톨릭이나 청교도인들은 조금 탄압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 특히 이때 제임스 1세 때 영국 국교회를 강조하면서 청교도인들을 많이 탄압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청교도 다수였던 젠트리 시민 계급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게다가 이들이 현재 의회에 많이 진출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의회와 제임스 1세가 자꾸 트러블이 벌어지는 거지. 그런 와중에 전부 왕이 다 할 거야. 전제정치 강하고 의회 무시하니 당연히 의회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임스 1세의 이런 정책들 때문에 의회와 사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청교도인들이 불만이 심해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바로 제임스 1세 다음이 찰스 1세야. 근데 이 찰스 1세 똑같아. 전제정치하고 청교도 탄압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점점점 의회, 특히 청교도인들의 불만이 어때?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와중에 결정적으로 청교도인들과 의회가 분노, 빡쳤던 게 바로 이거야.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 세금을 매겨버려. 그전까지는 짜증나도 참았어. 근데 이제는 내 돈을 추가로 뜯어가잖아. 이건 참을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전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더니 동의 없이 과세하다 보니 당연히 의회가 반발하는 거야. 그래서 의회가 찰스 1세에게 처음엔 부탁을 하는 거야. 아직은 왕의 권한이 여전히 좀 셌고 의회는 성장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의회가 힘이 센 게 아니라 왕이 힘이 좀 더 세. 그러다 보니
의회의 권리, 우리들의 권리를 청원 요청합니다 라고 하면서 권리 청원을 제출하게 되는 거지. 자, 권리 청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야. 야, 왕, 네 멋대로 세금 걷어가지 마. 의회 동의 없이 과세 금지. 두 번째, 자의적 인신구속 금지. 자, 어려운 말이지만 자, 물 한 모금 먹고 할게. 쉽게 설명하면 왕 멋대로 자의적 네 멋대로 인신 사람들 구속 감옥에 가두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걸 마음대로 왕이 마음대로 하면 의회가 당연히 왕에 대한 불만 얘기할 때 무서울 거 아니야. 마음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역할을 보장해달라. 그래서 야, 왕 네 멋대로 우리 잡아들이지 마. 그리고 우리 허락 없이 세금 매기지 마. 이런 것들을 요청한단 말이야. 그래서 권리청원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 자, 이 권리청원을 찰스 1세가 어떻게 해주냐? 들어줘. 오케이. 왜 들어줬냐면 찰스 1세 입장에서는 이 같은 의회 요구를 무조건 쌩갈 수는 없어. 왜냐면 이때 의회에 청교도인들이 다수였고 게다가 젠트리 시민계급이 이 의회에 많이 들어왔잖아. 근데 젠트리 시민계급의 공통점은 부유한 애들이야. 나라의 세금을 제일 많이 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 나라의 세금 확보 차원에서 이들을 완전히 쌩갈 수는 없어. 그래서 승인해준다. 근데 문제는 말만 승인해주고 그 이후에 의회 소집을 하지 않아. 즉 해줄게 해놓고 해주진 않는 거지. 그러다 결국 의회가 모일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의회가 모여지느냐. 이때 이 찰스 1세의 영국은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중이었거든. 즉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다 보니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회의 허락을 받고 과세하고자 의회를 소집하게 된다. 그럼 생각해봐. 1년간 의회 불만이 쌓였을 거 아니야. 해준다고 해놓고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의회가 소집됨에 따라 의회의 불만이 폭발하는 거지. 그래서 의회가 왕에게 도전을 해. 그래서 이때 왕을 지키려는 왕당파와 의회를 지키고 의회의 힘을 세게 하자는 의회파가 나뉘어서 내전이 벌어져. 영국 내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왕당파 대 의회파가 붙는데 이때 의회파를 이끌었던 크로멜이라는 사람의 대활약으로 결국 의회파가 승리한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을 크로멜을 중심으로 한 의회파가 해버리거든. 바로 찰스 1세 왕을 처형시켜버려. 그럼 이제 영국 왕이 있다 없다? 없다. 의회만 있고 의회 중심으로 정치하는 바로 공화정이 수립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찰스 1세의 이 같은 전제정치에 대항해서 권리청원을 제출했잖아. 그리고 이게 승인됐지만 잘 안 됐잖아. 그러다 결국 찰스 1세까지 처형되면서 공화정이 수립됐잖아. 우리 이렇게 권리청원을 제출하고 공화정이 수립됐던 이 과정을 무슨 혁명이라 부르냐? 바로 영국 혁명의 첫 번째 청교도 혁명이라 부르는 거야. 청교도 혁명. 그럼 청교도 혁명을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뭐냐?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전제 정치하고 영국 국교에 강요하고 청교도 탄압했다. 그 결과 청교도인들이 점점 늘어나던 의회와 대립했고 결국 의회가 왕에게 권리 청원을 요청하고 승인됐다. 하지만 왕이 제대로 승인된 내용을 지켜주지 않자 결국 의회의 불만은 폭발했고 찰스 1세까지 처형하며 공화정을 수립했다. 여기까지가 바로 청교도 혁명. 자, 일단 청교도혁명까지 끝난 거야. 그 다음 청교도혁명 다음에 배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크로멜이야. 자, 이 크로멜은 누구냐면 바로 의회파를 이끌었던 사람이 크로멜이잖아. 그래서 의회파가 이겼지. 그 결과 이제 왕이 없고 공화정이 수립됐잖아. 그러면 크로멜을 중심으로 의회가 돌아갔겠지. 그러면 당연히 크로멜의 역할과 크로멜의 힘이 세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크로멜이 힘이 셌던 이 크로멜의 정치는 어땠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 자, 크로멜 정치에 대해서 천천히 보면 크로멜은 일단 자기 스스로 뭐라 불렀냐면 호국경이라 불러서 호국경. 호국경이 뭐냐면 지켰다. 영국이란 나라를 지킨 기사다란 뜻이지. 자, 잘난 척 쩔지. 자, 그 정도로 프라이드를 가졌던 사람이 크로멜인데 당연히 이때는 바로 이 처음에 나왔던 청교도혁명의 성공을 이끌었던 사람이 크로멜이니까 뭐 이 정도 잘난 척을 할 수 있다 치자.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런 표현보다는 했던 일 같은 게 중요하게 되는 거지. 바로 아일랜드를 정복하게 되는데 자, 우리 지금 영국이야. 연합국가야. 영국은 그 전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를 다 합해도 영국이 된 거고 그 전엔 다 별도의 국가들이었어. 그래서 앞에 보면 스코틀랜드와도 싸웠던 게 이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다른 나라, 다른 국가의 개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아일랜드를 정복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의회파에게 진 왕당파의 거점이 아일랜드였거든. 그래서 아일랜드를 정복함에 따라 왕당파를 더 찍어 누르는 효과와 영토 확장이라는 이득까지 얻었던 거지.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 항해법인데 이 항해법이 뭐냐면 영국과 영국 식민지로 들어오는 수입품은 영국과 그 식민지 및 수출국의 선박을 이용하여 수송하도록 한 규정이야. 쉽게 말해 이때 유럽 내에서 이런 중개무역, 다른 나라에 물건 옮겨주면서 떼돈 벌었던 나라가 네덜란드 아이들, 네덜란드 상인이었거든? 근데 이제 영국과 영국이 보유한 식민지로는 영국 배만 가능하다는 거야. 쉽게 말해 네덜란드 니네가 중개해서 니들이 물건 나르지 마. 영국과 영국 식민지는 영국 배가 할 거야. 이게 바로 항해법이야. 그래서 이 항해법으로 네덜란드는 큰 타격을 받고 영국의 경제는 좋아졌겠지. 자, 근데 이런 2번, 3번 같은 거 보면 영국 국민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거지만, 자, 이거 잘난 척이 느껴지지. 크로멜이 점점 좀 오바하게 되지. 결국 의회파의 리더였던 크로멜이 의회를 해산시키는 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거지. 그러나 중에 이 크로멜은 독실한 정말 청교도인이었거든. 이 청교도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근면, 검소, 금욕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뭐 극장도 없애버리고 폐쇄시키고 여러 가지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걸 최대한 제한시켰단 말이야. 엄격한 청교주의. 그러면서 의회까지 해산하는 강력한 독재를 보여주다 보니 이런 지나친 청교주의와 독재로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생각이 드는 거지. 야, 뭐 이거 혁명 일으켜서 의회 중심으로 되면 나라가 좀 더 민주적이 되고 더 좋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저 크로멜 의회파 이긴 거 보니까 독재하고 지나치게 엄격히 우리를 억누르네. 아, 국민들 너무 싫은 거야. 오히려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크로멜이 죽은 다음 크로멜 사후 다시 왕정으로 돌아간다. 공화정이었잖아. 왕 죽인 다음에. 근데 지내다 보니 야 차라리 옛날이 난 것 같아. 그래서 공화정이 끝나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린 그걸 왕정복고라 부른다. 그래서 처형시킨 찰스 1세의 피부치를 찾은 거지. 그래서 이때 탈출했던 그의 피부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왕을 시켜. 그게 바로 찰스 2세야. 그래서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1세들이 나오면 청교도혁명, 자 지금부터 2세들이 나오잖아. 바로 영국혁명의 두 번째 명예혁명이 시작되는 거야. 자, 찰스 2세 돌아온 거야. 근데 찰스 2세 뭐 지가 잘나서 돌아온 건 아니지. 국민들이 지나치게 크로멜 시대에 대한 반감으로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인 거잖아.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됐다 왕정 복고. 그러면 와서 좀 눈치껏 잘해야 되는데 이 답답이가 지 아버지가 했던 거랑 똑같아. 전제정치 추구하고 아버지 때 영국 국교에 강요하고 청교도 탄압했다면 얘는 카톨릭을 우대해. 쉽게 말해 왕이 특정 종교를 우대한다는 것 자체는 이 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입장에선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게다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전제정치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의회가 어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의회가 당장 왕에게 반발한다. 야, 왕, 네 멋대로 카톨릭 우대하지 마. 우리 영국은 기본적으로 영국 국교회 사람들이 제일 많아. 그러니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도가 아닌 영국 국교회가 아닌 카톨릭이나 이런 사람들 공무원 될 수 없어. 그게 바로 심사법이야. 바로 찰스 2세의 카톨릭 우대에 반발하는 거지. 영국 국교회 사람들만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영국 국교회가 아니면 공직침을 금지시키는 심사법을 제정해. 그리고 야 왕 멋대로 너네 우리 잡아들이지 마. 자의적 인신구속을 금지시키는 인신보호법을 제정하게 된다. 그래서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으로 찰스 2세의 전제정치에 대항했던 거지. 그리고 이때부터 의회 내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좀 대립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왕의 역할과 왕을 좀 존중하자는 아이들이 토리당이야. 그리고 의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의회를 존중하는 아이들이 휘그당인데 그래서 이때부터 전통적인 영국의 양당, 토리당 대 휘그당의 대립이 시작되는 거지. 자, 그래서 나름 찰스 2세 때는 의회가 이런 식의 법을 제정하면서 나름 뭐 큰 문제까지는 안 일어난 거지. 큰 트러블까지는 없었어. 요게 그냥 약간의 대립. 그러나 중에 찰스 2세의 동생이거든. 제임스 2세. 이 피는 못 속이나 봐. 아버지부터 이어진 형제 피를 못 속이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친카톨릭. 그리고 오히려 의회가 정한 법을 개무시해. 그리고 전제정치 또 하고 있어. 아, 이거 말도 분위기 파악 더럽게 못하고 있는 거지. 의회가 더 이상 참지 않는다.
게다가 앞서도 한번 의회는 왕까지 죽였던 경험까지 있잖아. 이제 참지 않아. 의회가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의회가 얘기하는 거지. 야, 제임스 2세, 너 죽을래? 사라질래? 왕에서 나올래? 당연히 제임스 2세의 선택은 뻔하잖아. 그래서 의회가 제임스 2세를 왕에서 잘라버려. 폐위시켜버린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2세를 없애버린 다음에 새롭게 메리라는 여자와 메리의 남편이었던 바로 윌리엄이라는 사람을 공동왕으로 만들어버리거든? 그러면 이때 왕이 없어진 거야? 왕이 바뀐 거야? 왕이 바뀐 거야. 왕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때 정치 형태는 왕은 존재하지만 의회가 왕까지 바꿀 정도로 의회 힘이 막강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입헌군주정, 입헌군주제라 불러. 군주는 있지만, 왕은 있지만 그 앞에 입헌, 헌법 같은 법을 중심으로,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한다. 그게 입헌군주제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임스 2세가 이런 거 하다가 의회가 쫓아내잖아? 근데 쫓아낼 때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말로 평화롭게 쫓아내잖아. 그래서 얘네 그냥 자기 좀 자부심을 높이고자 우리 혁명은 피를 안 흘린 굉장히 명예로운 혁명이었어 라고 해서 이 사건을 명예혁명이라 부른다. 명예혁명. 이 명예혁명 이후로 바로 왕을 바꿔버리잖아. 왕을 바꿨는데 의회가 왕을 바꿔버린 거지. 당연히 강력한 사람이 아니라 의회 말을 잘 듣는 사람이겠지. 그리고 의회 아이들이 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요구사항을 메리 윌리엄에게 부탁을 해. 야 이거 사인 좀 해. 그래서 이건 요청도 아니야. 야 사인 좀 해. 자신들의 요구를 당당히 문서로 정리한 게 권리장전이야. 그래서 이 권리장전을 당연히 얘네는 사인할 수밖에 없지. 요즘으로 치면 뭐 과지사장 같은 애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권리장전의 내용 핵심은 의회를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게 권리장전이야. 자, 그럼 정리해보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 건데, 자, 우린 여기까지의 과정을 여기서부터 명예혁명이라 불러. 그리고 앞선 여기를 청교도혁명이라 불러. 그리고 가운데를 크로멜이라고 불러. 그럼 정리해보자. 먼저 청교도 혁명으로 공화정이 수립됐잖아. 이때 나왔던 문서는 권리청원. 아직은 의회가 왕만큼 안 쓰기 때문에 왕에게 요청하는 문서 권리청원. 그 다음 크로멜 때 잘한 것도 있지만 항해법 이런 거 잘한 것도 있지만 지나친 청교주의 독재 정치로 국민들의 불만을 샀고 결국 왕정으로 돌아갔잖아. 근데 돌아왔던 왕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정치에 그러니 의회가 결국 처음엔 법으로 막으려고 하지만 그게 실패해. 그래서 또 한 번 들고 일어난 게 명예혁명. 그래서 명예혁명 결과 왕을 바꿔버리잖아. 왕은 있지만 권리장전으로 의회 힘이 세졌지. 그래서 우리는 입헌군주제라 부른다. 그래서 청교도혁명은 문서로는 권리청원, 정치 형태는 공화정. 명예혁명은 문서로는 권리장전, 정치 형태로는 입헌군주제 이렇게 구별해주면 좋아. 자 이렇게 왕이 바뀐 다음에 유지되던 왕은 점점점 발전해. 그러다 앤 여왕 때 바로 옆에 있던 스코틀랜드, 우리 이때 스코틀랜드가 싸웠었잖아. 이때가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먹어버려. 그래서 영국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연합왕국, 영국의 영토가 커지게 되는 거야. 나름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지. 근데 앤 여왕이 죽은 다음에 자식을 못 남겨. 후사가 없자 어떻게든 왕의 핏줄을 어떻게 알아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저기 독일 지역에 하노버 공 조지 1세라는 애를 데리고 오거든. 그래서 얘 독일 쪽에 살던 애들이잖아. 영국 사정도 전혀 모르고 심지어 영어조차 못했대. 그러다 보니 이 조지 1세의 권한이 어때? 개무시당하고 없었겠지. 그래서 이 조지 1세 때 바로 지금 영국의 정치지. 내각 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바로 지금 영국이 뭐야? 여왕, 왕 있잖아. 하지만 왕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 선별된 의원들이 총리 뽑아서 총리 중심으로 정치하는 거잖아. 바로 그 전통, 내각 책임제의 전통이 시작된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장이 왕은 군림, 존재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통치는 의회가 한다. 그 같은 정치 스타트가 됐던 게 바로 조지 1세. 조지 1세 독일에서 데리고 왔잖아. 피가 달라져. 그래서 이때부터 하노버 왕조라고 하는데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다. 자, 오늘 수업 정리해보자. 자, 오늘 수업 정리할 때 크게 3단계로 정리하면 좋아. 첫 번째, 청교도혁명. 두 번째, 크로멜 시대. 세 번째, 명예혁명. 이렇게 정리해서 구별해 주는 게 좋아. 청교도혁명, 권리청원, 공화정. 크로멜, 항해법, 지나친 청교, 지나친 독재정치.
명예, 문서로는 권리장전, 정치정책, 입헌, 군주제 이런 식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자, 형명사를 공부할 때는 잠깐만 종이 치네. 자, 형명사를 공부할 때는 자, 이 전개 과정의 순서도 여러분이 잘 정리해 줘야 된다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가 영국혁명. 자, 건강 잘 챙기고, 자, 복습 잘하고, 그리고 중간에 종도 치고, 지금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학교 지금 공사 중이어서 좀 되게 어수선하거든? 쌤이 중간에 좀 말도 꼬이고, 약간 정리 안 되게 설명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자, 열심히 하고, 안녕!